일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제가 일을 해보니까 먹고 살아온 아버지들, 엄마들의 분투, 누군가 뭔가 끊임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투쟁해오는 과정들을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 이제 기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커리어가 한 30여 년 예, 요리사, 되시잖아요. 예, 사회 커리어가 이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한 30년 세월을 일을 해보시니까 아, 일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혹은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일, 돈, 생업 이거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풍족하면 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아서 네. 그 돈 많은 분들한테 제가 네, 꼭 물어보거든요. 네. 그분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해요, 보통 대부분. 그리고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해요. 일이 없을까 봐. 그래서 일을 만들어서 막 해요. 예를 들어 1,000억을 가진 사람인데 식당 내요. 저거 뭐로 해? 귀찮고 엄청나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텐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 일.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 같으면 절대 안 하죠. 근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일을 하고 제 나이가 돼서 먹고 살아온 사람의 그 시간들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 스스로 존경하진 않지만 먹고 살아온 사람들의 아버지들, 엄마들의 분투, 사람들의 분투, 10년 차, 10년 차들의 분투, 5년 차는 네. 5년 차, 네. 오래 해올수록 네. 그 분투가 정말 존경스럽고 누군가 뭔가 끊임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투쟁해오는 과정들을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리사인데 한 60살, 70살 된 그런 선배들 이렇게 보면 울컥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쵸? 야, 저 사람들이 겪은 시간들은 그 세월이. 직업으로서의 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을까, 괴로웠을까. 근데 저렇게 묵묵히 그냥 하고 있군. 그래서 선생님이 책을 여러 권 이제 쓰셨지만 그 노포의 장사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아주 좋아하는 책이에요. 읽고 추천도 많이 이제 감사합니다. 네, 했는데 이게 전국에 아주 오래된 한 50년 이상 된 우리나라의 식당들을 쭉 다니시면서 사장님들 혹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인터뷰한 책이에요. 근데 말씀처럼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긴 세월을 그 자리에 꿋꿋하게 꾸준하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시고 나서의 감회가 또 예. 있으시지 싶어요. 그 식당이 저렇게 살아남은 건 돈 많이 벌어서 살아남은 집은 별로 없고 왜 안 그만둔가 봤더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래도 돈이 벌려서 또는 뭐 노는이 뭐해? 예, 논인이 뭐해? 뭐 했는데 약간 숙명적인. 예. 예. 네. 그러니까 식당 하는 게 남들은 다 이게 싫고 더러워서 안 했지만 나는 이걸 그냥 해야 된다는 심리적인 계시에 빠져 있었어라는 거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예, 인간은 원래 일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일하는 자의 숙명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야든 간에 반세기를 견뎠다는 거는 뭐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또 하나 긍정적인 것들은 우리가 일본 얘기를 하면서 뭐 일본은 식당이든 뭐든 장인 정신이 있어서 뭐 몇백 년씩 대를 이어서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씩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가업을 이어받아서 부모님이 하던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좀 새롭게 시도들을 한다든지 아주 긍정적입니다. 예,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네네. 생각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나의 삶을 내 주체적으로 설계할 것인가가 결정적이고 그러니까 요즘 소확행이란 말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만족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지? 아, 그래, 모자 만드는 일이야. 세탁소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음식이에요. 음식이 그런 일을 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고 네, 네. 또 자영업으로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게 다른 직업군이 다들 온라인이나 대형 업체로 흡수돼 버렸어요. 근데 식당은 여전히 손맛이 있고 작은 식당, 빵집 이런 데가 잘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게다가 먹는 거라는 건 우리가 바느질 하는 거와 달리 더 많은 사람에게 만족감을 되게 주는 그쵸.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할 때 즐거워하는 분이 훨씬 많아요. 옛날 장인은 자기 희생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하루에 16시간씩 예를 들어 여기 노포의 장사법은요 1년에 딱 6일 쉬어요. 대부분. 뭐냐면
설날, 설날 뭐 3일, 추석. 추석 3일. 네. 저랑 인터뷰하면서 뭐라 하냐면 마늘 잘라요. 한순간도 안 한순간도 안 쉬고. 쉬어. 네.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음식을 하는 일은, 음식을 만드는 일은 다른 일과 달리 하는 사람도 기쁘다. 예, 꽤 예, 재밌죠. 예. 예, 내가 한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주고 즐거워해도 기쁘고, 기쁘죠. 예. 또 거기까지 가기 전 과정에서 일단 자기가 음식을 한다는 그 자체도 즐거운 일. 네. 그게 아마 우리가 본능이라서 그런 맞습니다. 거. 예. 그 피드백이 되게 빨라요. 아, 맛있다. 예, 요리가 주는 쾌락, 선생님 오케이. 말씀대로 그게 네, 굉장히 빨리 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리하는 일은 즐거운 네. 일이 되는 경우가 네. 많죠. 선생님한테 그러면 음식을 만든다는 거, 요리라는 건 어떤 이게 의미가 전형적으로 생계의 일이죠. 생계의 일인데 있어요? 네. 어쩔 때 음. 드문드문 뭔가 그런 피드를 빨리 받을 때, 야, 그 찬씨 요리는 역시 뭐 이거 정말 맛있어. 야, 술이 맛있어요. 쭉쭉 들어가네. 네. 뭐 이런 말 네. 들으면 미치게 아. 좋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수용체가 어디 있나 봐요. 있다. 뇌나 네, 어디에 네. 숨어져 있나 봐요. 게다가 또 우리가 즐거운 날들, 예를 들면 뭐 크리스마스다, 발렌타인데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 분위기 잡을 때 주방은 바빠질 것 같아요. 예, 예. 네. 8시에 입에 음식을 넣고 싶은데 7시, 8시에. 다들. 예. 음. 그걸 못 하니까 음. 요리사들 회식이 제일 재미없어요. 음. 그리고 제일 맛없는 거 뭐. 왜냐면 10시, 11시에 맛있는 식당은 되게 닫았거든요. 누군가가 해주는 음식을 드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죠? 예. 네. 그 시간이 제일 즐겁고 어. 사 먹는 음식이 남들이 막 그런 시간대에 먹고 싶죠, 항상. 예. 그리고 왜 여자들이 누가 좀 해줘봐. 나도 해주는 음식을 먹고 싶어. 이런 것처럼 요리하시는 분들이 아마 심정이 비슷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요리사들이 엄마의 마음이랑 겹치는 건 되게 많아요. 그러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 덕성이나 그런 게 좀 없으면 하기 예, 요리가 하기 좀 어렵죠. 이게 이제 제가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회사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 정신 세계가 완전히 달라서 그 선배들이 같이 일하기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큰 식당은 주방에 이제 그런 젊은 요리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주방은 어떻습니까? 주방도 물론 그런 영향이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 생각이 다르다는 건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장기 근속해서 내가 여기서 뭔가 더 좋은 직책을 따내야지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 기술 배우고 딴 데 기술 배워서 나만의 식당을 차려야지가 내야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거쳐가는. 예.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지만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이나 조리하는 방식은 여기는 완전 전근대예요, 정말. 예. 하루아침에 혁신을 통해서 선배 기술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탄광원과 같아요. 그냥 끊임없이 캐다 보면 더 잘 캐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뭘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이런다고 더 좋은 요리를 빨리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련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뭐 굉장히 스마트하고 머리 좋은 요리사가 왔어. 그런다고 그 친구가 갑자기 파트 장이 되지 못해요. 해봐야 되는. 예. 네. 결국 닭이 오면 닭 껍질을 까고 뼈를 바르는 거부터. 네, 단순 반복한 일을 그러니까 네. 1000번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될수 세계는 물론 이제 스마트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 태도랄까? 네, 네. 그런 게 그러니까 필요하죠. 금방 뭔가 이게 내가 나아지고 있는 게 눈에 확확 보이는 이르지 않을 때에도 이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근성 같은 거 네. 이런 거 굉장히 정말 중요할 것 중요하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뭔가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형태도 이 전통적인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숙달위에서 연습돼서 내 몸에 붙이고 이런 거랑 뭐가 다른가요? 크게 다르지 않다. 자, 이제 많이 여쭤봤는데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한테 요리는 뭡니까? 요리는 저를 그리고, 살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은 박찬일식의 요리. 예, 제 요리는 지겨운 건 싫어? 라는 거죠. 계속 그 뻔한 틀에서도 뭔가 네, 좀 다르게 해보려는 방식, 새롭게. 예, 새로운 형식의 업태, 네.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요리 그런 걸 끊임없이
해야 되는. 시도하고. 근데 그것도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니까. 네. 지금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네. 경쟁력도 갖고 심지어 재력도 있는 친구들이 요식업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런 친구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냥 어지간한 투쟁 방식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피곤해요. 이 채널의 이제 타이틀이 성어지수, 성장하는 어른을 위한 지적인 수다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40 넘고 이래가면서 도대체 내가 이제 어른인데 어른답게 사는 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예. 어떤 말씀 어른은 주시겠어요? 더 양보해야 되는 게 양보한다.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뭐 음, 어른이 되어서 대우받을 땐 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더 나눠줘야 돼요. 야, 탐욕스러운 선배처럼 꼴 보기 싫은 선배가 어디 있어요? 그쵸. 큰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요리사, 셰프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자꾸 늘잖아요. 그또 뭐 프로그램도 그런 게 많고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수학적으로 너무 포화됐어요. 아,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식당이 12만 개인가 있습니다. 경쟁을 그러니까 많이 망하죠. 네. 1년 되면 뭐 70% 이렇게 망한다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로 고민해서 들어와야 된다. 근데 가급적이면 회사를 다니세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신중하게 근데 생각하시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 형제, 자매, 동생이 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테러블하죠. 그 망한 후에 재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 요리사로 지금 한 20년 하셨나요? 예, 22년 20 넘게. 선생님은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그 치열한 운이 운 빼고. 운 빼고는 뭔가 노력을 해왔다고 네. 생각합니다. 조금 네. 더 새롭게 뭐, 다르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에 대한 고려, 공부를 많이 좀 더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운이 하나도 안 따라줘서도 살아남으려면 노력이 많이 받쳐줘야 된다는 고전적인 계산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노력을 특히 많이 하고 계세요? 요리책 많이 보는 거죠. 보시고. 예, 요리책. 근데 아이디어를 꼭 요리책에서만 얻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일반 네. 책에서도 많이 보고 최불암 선생 나오는 한국인의 밥상 그런 것도 보면 공부 엄청 돼요. 네. 거기서 아이디어도 막 나오고 네. 다른 식당 가서 많이 먹어봐요. 자, 뭐 좋은 말씀, 재미있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궁금한 거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선생님을 요리사보다는 작가로서 먼저 알았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오늘은 주로 요리사 입장으로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 그래서 작가로서의 어떤 고충이나 그런 입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작가라는 건 뭔가 만들어낸다는 뜻이잖아요. 지어낸다, 이야기를 지어내는 건데 그게 선배들이 썼던 수법을 답습하는 거거든요. 결국 크게 다르지 않죠. 소설이라는 형식의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그 형식에서 자기 얘기를 다르게 구현할 뿐인데 많이 읽어야 그러니까 써지겠죠. 근데 제가 글 써보면 간단히 얘기를 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글 쓰는 게. 근데 왜 그게 안 제일 힘든 쓴다 거. 그러고 또 쓰십니까? 생계를 제가 에이. 책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였다는 거네요. 그렇진 않고요. 다작을 했나. 근데 지옥이긴 한데 이걸 쓸 때 뭔가 나도 모르는 저도 모르는 즐거움이 있었다고 네. 생각해요. 그게 있으니까. 책을 마쳤을 때 또 제가 쓴 글이 이렇게 입체적인 네. 글이란 건 종이나 컴퓨터에 찍혀봐야 되게 평면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로 딱 재본돼서 나오는 걸 보면 약간 찡하고 소름 끼쳐요. 이게 뭐야?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쓰는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어느 분? 네. 네.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있는데 네. 이과학이 되게 중요한데도 그걸 깨우쳐주려는 노력들은 저도 해본 적이 없고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애를 데리고 진짜 제대로 하는 박찬희 셰프님 같은 분야의 레스토랑에 가자 해서 음식을 먹어보는 게 어릴 때 애들한테 그런 미각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예,
과학적으로는 그런 연구 결과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각을 깨우치고 그런 경험 많이 한 사람이 삶이 더 풍요롭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신 지갑이 좀 얇아지죠. 젊었을 때 그 입맛으로 조금씩 이제 변화되잖아요. 예. 나이 들면서 예. 최근에는 그래도 좀 질리지 않고 드시는 음식이 뭔지 아. 궁금해요. 점점 멋내지 않고 단순한 음식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소박한 음식. 분위기도 소박하고 요새 그러니까 허영만 선생이 뭐 백반갱이라는 프로도 하잖아요. 제가 그런 집 찾아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시골이나 서울에서도 좀 이렇게 조용한 곳, 너무 비싸지 않고, 비싸지 않고 네. 시장이 네. 있는 곳 그런 데 가서 네. 먹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아. 그런 음식들. 자, 선생님 모시고 이제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 질문은 선생님도 중간에 이제 진로를 바꾸셨잖아요. 그런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네. 어떤 얘기 들려주고 싶으세요? 안 바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사 열심히 다녀라. 바꿔야 된다고 왔으면 그 운명의 폭풍에 몸을 맡겨보는 거죠. 자기 운명을 걸어본다고 걸어보는 거죠. 저도 그런 케이스였고 뭐 치밀하게 네. 준비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아. 요즘은 그런 게 사회적으로 충분한 경험들이 쌓여서 준비를 잘 할수록 전업하거나 바꿨을 때 실패 확률이 줄어들겠죠. 거기 한 말씀만 보태면 우리가 어릴 때는 어느 게 유리할까? 뭐 이런 계산도 많이 해야죠. 그런데 30 넘고 40 넘고 이제 이럴 때 길을 결정을 할 때는 그거 조금 뒤로 물리고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납득한다. 두고두고 후회가 없다. 근데 내가 납득하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또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 하고 자기가 알아차려지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좀 어렵지만 아 나 이거 해야 되겠어. 저도 그런 경험을 이제 하기도 했는데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 자기 인생을 뭐 바꾸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된다든가 또 이래서 용기가 없다든가 그건 또 판단의 일종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뭐 완주하여서 60세에 퇴직을 하시고 이런 분 보면 저는 진짜 존경스러워요. 우리 오늘 박찬일 요리사 선생님을 모시고 나눈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도대체 우리 운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 세 번째 시간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간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긴 시간 좋은 얘기 들려주신 우리 박찬일 선생님께 박수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애쓰셨어요. 긴 시간. 네. 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셨죠? 라이너 생명이 후원하는 성어지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